치과 주사네? 한번 맞아볼까? 맞아보니까 좀 아픈데 참을만 하네? 이러면 애들 인생이 되게 순탄해지지 않겠어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올소입니다. 예. 요 몇 편 동안은 계속해서 애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나중에 학원을 하나 차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예. 좋은 부모 되기, 뭐 이런 것들이요. 생각보다는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개를 키우던, 애를 키우던 주인이, 부모가 원칙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원칙을 가지고 사실 나 혼자 사는 것도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규칙적인 생활. 내가 생활계획표를 짜서, 요렇게 해가지고 규칙적으로 생활해야겠다. 이거 잘 지켜보신 분 계십니까? 이게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원칙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오늘은 치과에 애들이 문 열고 들어와서 선생님, 오늘 저는 주사 맞으러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어떻게 만들 건가?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겪어낼 것인가? 라고 확대 해석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넘어지지 않고 어렵네?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치과 주사네? 한번 맞아볼까? 맞아보니까 좀 아픈데 참을만 하네? 이러면 애들 인생이 되게 순탄해지지 않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음 편하게 겪어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금방 해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차근차근히 겪어내면 할 수는 있어요. 자, 이제 이렇습니다. 애가 하나 왔는데요. 현재 특별히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잘 검진을 해가면서 치과에 적응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날은 뭘 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만 한 3세요? 그죠? 한 3살부터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대기실에 먼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있으면 가서 이렇게 쳐다봐요. 몇 살이야? 몇 학년이야? 그렇구나. 오늘은 저기 들어가서 입안을 한번 볼 건데 일단 여기서 한번 보고 갈까? 그래서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해봐. 그래서 하는지 봐요. 얘는 하는 거에 별 거부감이 없구나. 근데 그 뒤에도 해보라는 거 가지고도 엄마 아빠 뒤로 숨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진료실에 들어가면 금방 울 거예요. 그럼 얘는 적응을 조금 더 얕은 데서부터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가 치과인데 들어가서 볼 건데 볼 생각이 있니? 그럼 싫대요.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뭐. 그럼 그냥 가야지 뭐. 입 안에 한 번만 보고 가면 안 될까? 싫대요. 그럼 할 수 없지 뭐. 안 하겠다면 그냥 가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내쫓듯이 얘기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이건 하고 가야 돼. 라고 원칙을 정해주는 애들도 있고요. 이건 뭐가 다르죠? 애들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순간적으로 그걸 파악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어떻게 얘를 끌고 갈 것인가. 어느 단계에서부터, 기초 단계에서부터 할 거냐, 중간 단계에서도 할 거냐. 자, 그래서 진료실까지 들어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의자에 앉지 않고 서 있는 상태에서 기구들을 좀 보여줍니다. 이건 바람 나오는 기구인데 칙 뿌려보고 손에다 한번 뿌려볼래? 손을 내민 애들은 손에다 칙 바람을 뿌려봐줘요. 간질간질하지? 얼굴에도 뿌려볼까? 해봐. 입에다 한번 뿌려보고. 애가 서 있는 채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번에 물도 한번 뿌려봐요. 이건 누르면 물이 나와. 물도 뿌려봐. 많이 뿌리면 안 돼. 이거 바닥 청소 누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도 한번 뿌려보고. 그 다음번에 돌돌돌 돌아가는 기구도 귀에다 대고 소리를 들려줘요. 이게 치과에서 쓰는 드릴인데, 드릴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소리가 나지? 이런 소리가 나. 자, 저기 의자에 한번 앉아볼래? 자발적으로 앉는 애도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음번에 의자에 한번 앉혀볼 거예요. 그러고 보냅니다. 그 다음번엔 치과 의자에 앉아보고요. 그 다음엔 치과 의자가 누워보고요. 그 다음번에는 불을 켜보고요. 그 다음번에는 A반에다 기구를 넣어보고요. A반에 물을 뿌려보고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어떻게 해요?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애가 낯설고 무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단계가 어떤 애들은 하루 만에 되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대여섯 번을 와야 되기도 해요. 이건 애들의 태어난 유전적인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얘가 어떻게 커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외동아들이나 외동딸이나 뭐 이런 애들은 오래 걸려요. 왜요? 집에서 너무 흔히 말하는 애정을 쏟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랑을 한다고 많이 사랑한다고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돼서 애가 어느 정도까지 치과에 적응이 되면 치과에 들어와서 눕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면 1단계가 성공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번에는 이를 조그만 드릴 같은 거에다가 칫솔을 꽂아서 이렇게 닦아주는 일을 해봐요. 소리가 좀 나? 간질간질해? 응. 진짜 간질간질 하거든요. 근데 그게 기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 선입견으로 무섭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겪어보면 어때요? 별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내가 저걸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의 문제점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렇게 치과 의사가 애들을 붙들고 평생도록 치과가 편해지도록 도와주는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돈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애들 교육인데, 상담받으러 가서 애들 공부 어떻게 시켜요 이런 것들은 시간당 8만 원, 10만 원씩 내면서 상담비를 내는데, 실제적으로 똑같은 이론을 가지고 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치료비를 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데리고 왔으면 오늘 뭐라도 하나 파서 떼우고 가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들한테는 그래요. 나중에 충치치료는 해야 되지만 지금 응급은 아닌데 2달 후에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오늘 당장에서 애한테 되게 안 좋은 치과 기억을 심어주는 것과 2달 동안 차근차근 적응시켜서 애들이 평생도록 치과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가지고 정기검진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과 후자가 훨씬 더 좋은 거다. 그러려면 나도 투자해야 되고 부모님도 투자를 해야 된다. 시간 투자해야죠. 데리고 와야 되니까.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한 번에 다 해주세요. 이런 부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애한테는 안 좋은 기억이 생겨요. 치과에 대해서. 그럼 향후에 얘가 정기검진 받을 가능성이 무지하게 줄어듭니다. 서로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 서로의 노력에 대해서, 서로의 노력은 아니죠. 이건 주로 치과의사의 노력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이렇게 제대로 바람직한 치과 치료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요, 얘가 전니를 하나 흔들리는 걸 뽑아야 될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적응이 됐어요. 이는 흔들리고 있어요. 애한테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너 오늘 이거 뽑고 갈래? 그냥 갈래?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연히 그냥 간다고 그러죠. 거기서 일을 뽑아달라고 그러는 애가 몇이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대부분은 다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애들한테는요, 선택지를 명확하게 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이 전니를 뽑아야 되는 게 명확한 사실이에요. 자, 전니를 뽑아야 되는 건 변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를 뽑을 건데, 이 시작이에요. 주사를 맞으면 주사바늘이 들어갈 때 조금 아파. 그런데 마취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뺄 때 안 아파. 근데 주사 맞는 건 별로 안 좋지. 아플 것 같으니까. 두 번째는 마취약을 바르는 게 있어. 근데 이 바르는 마취약은 주사보다 마취 효과가 많이 떨어져. 안 바르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야. 근데 얘는 주사도 안 맞고 그냥 바르면 되니까 아픈 건 하나도 없어. 근데 뺄 때 좀 아파. 근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지금 이빨이 흔들리는 정도로 봤을 때는 주사 맞을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아프지만 바르는 마취약을 바르고 뽑는 거를 추천하고 싶다. 자, 주사를 맞을 거니? 바르는 마취약을 밟고 조금 아픈 걸 참을 거니? 여기서 중요한, 이 질문의 대답에 중요한 건 뭐죠? 오늘은 어떻게든 이를 빼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오늘 이거 숙제를 해야 되는데 TV 보기 전에 할래? TV 본 후에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이건 정해진 거예요. 오늘 숙제하는 거는요. 그렇죠? 30분의 숙제 시간이 있는 거. 숙제 언제 할래? 이거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질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숙제해야 되는데 숙제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건 더더군다나 더 나쁜 질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면 꽤 많은 숫자의 애들이 바르는 마취약을 바르고 아픈 걸 조금 참아보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집에서 실로 뽑아도 될 정도로 흔들리는 치아들이에요. 그런 치아는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금 아픕니다. 안 아프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조금 아파요. 그리고 하나 뺐어요. 얘한테 뭐가 생겼죠? 첫 번째, 내가 선택해서 결과를 얻었어요. 두 번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주사 맞을 때보다 훨씬 더 아프다고 얘기했는데 그 아픈 걸 자기가 참았어요. 세 번째, 울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흔히 말하는 자신감이나 자존감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냈구나. 치과에서요. 제가 애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애들이 조금씩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낯선 치과 의사를 만나서 애들이 달라지고 커가는 모습을 보는 거. 이게 남의 집 애지만 키우는 보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가끔 가다가는 그렇게 하고 다음번에
요 위에 있는 이는 마취를 바르는 거 가지고는 빼기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주사를 맞아야 할 것 같아. 근데 오늘 뽑아왔는데 요 정도의 느낌 가지고 주사를 맞는 거야. 근데 주사는 무서워. 나도 무서워. 맞기 싫어. 하지만 해야 될 일이니까 다음번에 왔을 때는 그 자리에 주사를 한번 맞아볼 거야. 그리고 이를 뺄 거야. 그럼 이 뺄 땐 안 아프겠지, 오늘하고 달리. 대신 무서운 거는 아픈 거하고 다른 거야. 어떻게 하면 덜 무섭냐면 다음번에 올 때는 문을 열면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해. 선생님, 오늘 저 주사 맞으러 왔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주사 맞을 때 용기가 더 날 거고 훨씬 덜 아플 거야. 그럼 애들이 오늘 뭐 하러 왔니? 그러면 주사 맞으러 왔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앉아보자. 무섭지? 응,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근데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크게 아프진 않아. 안 아프진 않아 따끔할 거야. 대신 여기다가 바르는 마취약을 좀 발라줄게. 주사기를 볼래? 그러면 가끔 보겠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주사기도 보여줍니다. 요 끝에 바늘이 있는데 바늘도 볼래? 그럼 보겠다는 애들도 있고 안 보겠다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사를 놓으면 자기가 얘기를 했고 자신감 있게 문을 열고 들어왔고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애들입니다. 조금 따끔해요. 많이 아프진 않습니다. 주사 부위에 따라서 치과 주사도 아픈 주사도 있고 덜 아픈 주사도 있지만 처음에 놓을 때는 안 아픈 자리에 놔요. 연습이니까요. 그러고 나면 걔는 또 뭐가 생겼죠? 나는 치과에서 이따만한 쇠주사기를 울지도 않고 맞아봤다라는 되게 큰 경험치가 생깁니다. 그럼 그 다음번에는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해낼 용기가 좀 생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애들이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가고 어려운 일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도 이 같은 톤으로 애들을 양육해 주시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희 치과에 오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보면서 어우, 쟤는 어떻게 저렇게 치료를 잘해? 잘 받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진료실에는 보호자가 전혀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시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애가 혼자 겪어낼 수 있는 일을 옆에서 보호자분들이 못하게 막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부릅니다. 나가 계세요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럼 치료가 끝나고 애가 이를 빼고 솜을 물고 그러고 나서는 4살짜리가 5살짜리가 6살짜리가 그리고 나가요. 무슨 치료 받았다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애들이 어려운 일을 겪어낼 수 있게 잘 치과에서 집에서 키우고 나면 얘는 발전 속도가 되게 빠를 거란 말이에요. 제가 비록 짧게는 한 달에 한 번, 길게는 3개월에 한 번씩 보는 치과 아저씨지만 그렇게 해서 키워낸 애들이, 그죠? 제가 초등학생 본 놈, 중학생 때 본 놈, 고등학생 때 본 놈들이 이제 나이가 꽤 많이 들었고 걔네들이 사회생활 하는 거 볼 때마다 아, 그래도 제 인생에 내가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좀 미쳤겠구나 하는 그런 뿌듯한 것도 있는 거죠. 물론 제 이빨 내가 안 썩게 잘 치료해줘서 이런 것도 있지만요. 애를 키우는 건 어렵습니다. 치과 의사가 애를 보는 건 어렵고요. 그런데 애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리고 이 단순히 오늘의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오늘의 치료가 애 인생에 조그만 변화를 만들 계기가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그걸 보호자분이 이해해주고 있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치과도 되게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집에서 어떻게 애 칫솔질하게 만들 건가 이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